조형우 재판장이 지금 맡고 있는 게 이제 어제 판결난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도 맡고 있어요. 그 성남 FC도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도 있습니다. 그 같은 재판장이 4개를 맡고 있는데 그중에 대장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제 그 판결 내용은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어떤 함의를 가진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간에 뭐 지난주 뭐 굉장히 시끄러웠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이론적으로 재개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재개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답변했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저는 이게 국힘, 법원, 검찰의 삼가동맹이라고 해석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사님이 재판을 중단했기 때문에 검찰은 현실적 방안이 마땅치가 않다. 판사가 길을 터주면 검찰도 재판 재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연장에서 또 엊그저께는 법원행정처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해가지고 석방시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해서 독일도 시행하고 있는 법 왜곡죄를 시행하겠다. 이제 그런 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히틀러, 스탈린 독재다고까지 강하게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대법원이 그렇게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네네. 그 연장선상으로 저는 법원의 이 민주당 내지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력한 어떤 협박의 의미를 어제 그 대장동 판결문에 저는 담았다. 수뇌부의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처음에 잘 몰랐다는 것은 한 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재판부가 앞으로 백현동, 성남 FC, 위례 신도시도 있고 또 다른 재판부가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대장동 배임죄 사건도 갖고 있으니 법원이 언제든지 재판에 불러서 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년 2월로 예상되는 법원 인사에서 네네. 재판부가 결정이 되면 이 네네. 재판부가 재판 속개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검찰 쪽에서도 뭔가 이제 재판에 참여를 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지검장의 이야기와 이렇게 이제 이어서 보면 충분히 그, 가능하다라는 우려를 아, 붙이는 거죠. 가능한 이제 그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내년 2월 달에 재판 판사가 바뀌면 그 새로 온 판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여론도 갈리니까 이재명 변호인 쪽하고 검찰 쪽이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내달라. 그럼 의견이 다르겠죠. 그럼 검찰은 재판 재개 해달라고 의견을 내겠죠. 판사가 길을 터줬으니까. 예. 그러면 판사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헌법 84조 해석은 재판을 재개하는 게 맞다. 재판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점 뭐 사전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변호사님의 주장은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답변을 그렇습니다. 받기로 하고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이게 이제 소추라는 단어, 헌법상에 이제 형사소추를 하지 네네.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네. 재판 재개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이제 위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아니 뭐 그거를 위헌 심판 청구한다기보다는 이제 만약에 재개 결정을 하면 예.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쪽은 반발하겠죠. 예예. 그러면 그 변호인 쪽에서는 판사의 그러한 재판 절차에 대한 결정은 항고 또는 재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 가면 조희대잖아요. 예예. 조희대가 재판 재개하는 게 맞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있는 거죠. 그 행위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거를 그건 안 표결을 됩니다. 그건 그건 안 안 됩니까? 됩니다. 예.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고, 재항고로 다투도록 돼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쪽에서는 이 그 추가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 가서 그것을 재판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잘못됐다. 예예. 그러니까 헌법 84조 해석 예. 위반이다라는 걸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고등법원, 대법원에 가서 해야 된다 예,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네. 재판은 어떤 식으로든 뭐 선고가 되고 끝이 나야 된다는 거네요, 다시 시작하면. 그러니까 법원이 마음 먹으면 예. 재판은 열린다 이거예요. 와, 그러면 인제 지금 현재 특별하게 수단이 없는 겁니다. 사법부가 마음을 먹고 가면 인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무리하든 그렇게 마음을 무리하지 않든. 먹는다면, 예예. 조희대 대법원이 마음을 먹는다면 재판은 언제든지 열 수 있다. 타이밍은 2월 달 정기 인사다. 그러나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은 형사소송법을 빨리 개정해 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내란 외환죄 말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할 때 그 소추가 이제 기소만 의미하느냐, 재판도 중지된다는 의미냐, 여기에 이제 서로 간에 어쨌든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견해가 갈리니까 벌어지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에 보듯이 5년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정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건데, 이번에 경주 에이펙에서도 보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오셔가지고 우리 이 중요한 관세 문제, 또 중국의 시진핑 오셔가지고 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대통령이 집중해서, 그것은 뭐 민주당 정권이든 국민의힘 정권이든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렇게 중요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헌법이 규정을 했는데, 거기에 논란이 있으니 그것을 명확하게 법률로서 명쾌하게 규정하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현직 대통령 5년 동안은 재판은, 과거에 있던 재판은 중지되고 임기 끝나고 재판하면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중지된다는 조항을 하나 넣자 이거죠. 네, 예. 그러면 간단하게 끝난다 이거죠. 자, 국힘은 이게 동의할 가능성이 없는 건 하나도 맞나요? 없죠. 네. 전혀 없는 거죠. 네, 그건 다수결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이병철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개정하자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개별 의원은 이런 의견을 내는 맞습니다. 분도 있는데 왜 이걸 그럼 민주당은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지난 5월 1일 날 그 조희대 대법원에서 소위 희대의 난 유죄 파기환송, 그 직후에 이제 민주당 김용민 의원님 중심으로 그 발의가 또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현재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데 이제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뭐 전현희 의원도 이렇게 찬성하는 의견을 냈고, 민주당 지도부도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동의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좀 더 여론의 어떤 역풍이 이제 조금 더 신경이 쓰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거 아닌가. 특히 최근에 10.15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뭔가 반대 여론도 있고 등등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정치적으로 좀 네네네네.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희대 사법부가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라고 네네, 할 경우에 네.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가 민심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국민들이 사실은 어떻게 민심, 되냐에 대해서 이제 네, 사법부가 아예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부분까지 과거 일을 가지고 재판 재개를 한다. 그리고 명백하게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을 검찰의 조작 왜곡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다시 재개하겠다. 네. 법원에서 그전에 결정한 것을 재판부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민심의 폭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 민심이라는 게 각 진영에서 생각하는 민심은 다르거든요. 네. 저쪽 극우나 보수 쪽에서 생각하는 민심은 오히려 재판을 재개하는 것을 원하는 여론이 더 많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어제 대장동 판결에 대해서도 의견이 완전히 나뉘는 것처럼. 글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좀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네. 이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도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론조사를 하면은 저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관세 협상이 또 굉장히 성과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재판은 5년간 중지돼야 마땅하다 하는 게 한 6대4 정도로 높게 나오지 않겠나, 네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의 주의를 잘 봐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은 또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이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된다. 5년 내내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빨리 잘하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네네네. 민주당도 아마 이 문제를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기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맞습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지금 그러면 사법부 내부 분위기에 여기도 뭐 네네네. 진보적 성향, 보수적 성향, 중립적 그렇죠, 성향 그렇죠. 뭐 이런 판사들이 여러 맞습니다. 인제 정치적 경향성, 성향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을 맞습니다. 텐데 지금 요즘 흘러가는 분위기가 이번에 그 최종적으로 인제 1심 판결을 했던 조한우 부장 판사 같은 경우에도 정책 성향이 없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인제 알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사법부 쪽이 뭔가 좀 유리하도록 판결을 낸다는 저희 느낌은 좀 혼자 잘못된 판단입니까? 아니면 실제 그런 지금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인제 저도 인제 최근에 여러 뭐 친한 판사들 좀 소통을 해 보면 저는 상당히 좀 뚜렷하게 느끼는 것은, 인제 그간에
좀 중립적인 정치에 사실은 별 관심 없는 그런 판사분들도 또 다소 소장파, 우리 소위 그 전국 법관회의에 주로 참석 많이 하고 하는 좀 소장파고 다소 조금 그 민주적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좀 보수적이지 아니한 그런 판사분들도 좀 되는 경향이 느껴지고 또 뭐 전혀 좀 정치에 무관심한 그야말로 중도적인 판사분들은 좀 우경화된다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많이 갖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것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은 그 추석 연휴 전부터 이제 그 특히 사법개혁 관련해 가지고 대법관 정원, 재판에 대한 법 소원,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법 왜곡죄에 대한 처벌, 이제 그리고 법관 평가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그 개인적인 거니까. 네. 그리고 법 왜곡죄는 그 판사를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게 점점 이제 가시화되면서 판사들이 좀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괴감을 느끼고 좀 이런 그런 이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이 12.3 그 개업 내란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데 법원이 또 판사 개인이 어떠한 그런 역할도 못했다라는 데 대한 자책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또 뭐 일부 좀 극우적인 판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한 과반수 이상의 판사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우경화 돼 있고 좀 격분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인제 사법부가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훨씬 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야 우리 쪽에서 그렇죠. 좀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은 적극적으로 그렇죠. 바꾸고.' 이런 방향으로 나오지 않고 전반적으로 보수화, 우경화되어서 오히려 국민적 신뢰를 잃고 일종의 대결 양상 또는 정치의 중심에 뛰어드는 것은 그렇죠. 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인제 사실은 그게 그 반대로 자꾸 표현이 되는 게 엊그저께 어떻게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가 네. 예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히틀러, 스탈린이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언어 선택 뭐 단어 선택이 뭐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요. 네. 그것은 적대 예. 국가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정도의 언어 선택을 법원 행정처가 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법부 한 2천 몇백 명 판사들의 전체적인 어떤 우경화 경향을 이제 그런 것을 어떤 든든한 백으로 그렇게 치고 나온다. 저는 상당히 그런 그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이렇게 해서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국민들 상대로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죄송합니다. 사법부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노터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물러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또 가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인제 그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 또 이런 스픽처나 이런 언론의 기능이고 이러한 논의들을 좀 더 활발하게 좀 많이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기류가 어떻다." 이런 논의도 사실은 제가 처음 하고 있고 거의 얘기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예. 예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충분히 인제 반영이 되어서 어떤 사안을 결정할 네네. 때는 고려할 것이라고 보고 네. 좀 지금 이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인제 이명철 변호사님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맞습니다. 계속 내고 계신 거고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전적 차단이 내년 6 월에 있을 인사나 그 이후에 후폭풍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그렇습니다. 돌파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제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지금이 네.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의 성과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또 그것을 국민들이 잘 느끼실 거예요. 이 특히 중도층 국민들이 저도 사실 지금 뭐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여러 말씀 들어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그렇고 "너무 성과가 컸다."라고 그리고 또 이번에 뭡니까 그 엔비디아 예. jensenhuang 회장도 오시고 인제 그게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굉장히 어떤 기대감을 굉장히 키웠고 또 그게 경제에 굉장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앞으로 네예. 당분간. 이걸 기회를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런 타이밍에 저는 신속하게 그런 걸 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아니 재판을 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5년 후에 하자는 거잖아요.